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준 남자 전차남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전기차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보니까 그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신형이죠. 이거에 대한 그 영상을 테슬라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에 대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기존 모델 3와 몇 가지 이제 바뀐 부분이 있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외관, 전면 범퍼, 또 헤드램프, 후면도 조금 바뀐 것 같고, 헤드램프가 되게 얇게 바뀌었죠. 업그레이디드 모델 3다 해서 했는데, 그리고 2열의 스크린이 새로 들어간 부분도 다르죠. 우드 트림 같은 것도 지금 다른 형태로 바뀌었고, 뒤에 그 뒤쪽에 보면 테슬라 로고가 들어가 있다가 그걸 이제 영어로 TESLA 글자 형태로 바뀌었고요. 모델 3 하이랜드 새로 나온 영상입니다. 요런 영상이 이제 나온 게 있고, 다음에 보면 저 중국에서 그 테슬라 모델 Y겠죠. 이 사고가 났었는데 이 사고 관련 소송에서 미국이 아니라 테슬라가 이겼다는 내용인데, 그때 사고가 어떤 건가 보니까 이런 사고였어요. 이 출발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막 내죠. 막 통제 불능 상태로 돼가지고 막 가다가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하는데, 이거는 급발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사람도 치고 갔죠. 가다가 완전 통제 불능 상태로 이렇게 시내를 초고속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여기 완전히 버리고 여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사고인데, 이런 사고를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테슬라 오토파일럿 여기에는 잘못이 없다. 결국에는 이 운전자가 악셀을 밟아서 발생한 사고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토파일럿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난 거고요. 이건 급발진 같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오토파일럿 문제가 아니었다. 테슬라 주행 보조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소식을 보면 요것도 이제 그 테슬라가 지금은 FSD V11 11 버전을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2 버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12 버전이 어떤가를 누군가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영상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11 버전 쓰는 사람과 12 버전, 일론 머스크만 지금 V12를 쓰고 있다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11 버전 사람은 이런 표정이 이렇습니다. 근데 12 버전 쓰는 사람은 이렇게 비교가 확 되죠. 11과 12가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어제 정도에 이제 그 12 버전에 대한 이름이 정해졌다고 발표가 됐는데, 12 버전의 이름이 뭔가 보니까 로데오예요. 로데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최신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 이름을 이제 로데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 12 버전의 FSD는 완전히 뉴럴넷, entirely 뉴럴넷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건 이제 사람이 코딩하는 게 아니고 이 AI가
코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11 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작년인가 해서 사이버 로데오 이런 축제도 하고 했었는데, 파티도 하고 했었는데, 사이버 로데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는 사이버 트럭을 말하고, 로데오는 V12, FSD V12를 말해서 사이버 로데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이버 트럭에 로데오를 탑재해서 V12 버전의 FSD를 탑재해서 그 11월 30일 날 출시를 하잖아요.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좀 이따가 하고,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가 그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능 개선을 하고 있는데, 컨트롤 여기에서 그 검색 기능이 강화가 돼 가지고 뭔가 설정을 이렇게 찾을 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 테슬라 앱의 카메라 뷰를 그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 카메라 영상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 지금 대충 돼 있죠.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이런 기능, 이건 적용된 뱀파이어 생존자 게임이라고 해서 이 새로운 그 게임이 이번에 들어갔죠. 들어간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해외 사이트 거를 갔다 오니까 이게 한국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애매하게 써놨네요. 그리고 기어 차임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기어 차임이 뭐냐면, 기어를 넣으면 차임 띵 뭐 이런 식으로 차임이 울려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해지겠죠. 이게 기어를 넣었는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게 몰라서 잘못 운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악셀을 그냥 밟았는데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차가 확 나간다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기어 차임을 이렇게 넣은 그런 부분이 있고, 조수석 제어 장치. 조수석 이제 그 뉴 모델 S와 X에는, 신형에는 뒤에 이제 2열의 그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 디스플레이에서 그러니까 조수석 그 의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뒷자리가 너무 좁으면 그 조수석을 좀 앞쪽으로 당기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후면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또 다른 업데이트를 보니까 볼륨, 온도 조절, 충전 한도 조정하는 슬라이더가 더욱 정확해졌고, 감시 모드는 차량이 잠겨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이나 트렁크를 열려고 하면 기록된다. 자동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여준다. 뭐 이런 기타 업데이트도 있고요. 앞유리 와이퍼 제어. 앞유리 와이퍼 제어, 그 비가 오면 와이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1단, 2단, 3단 뭐 자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조정을 할 때 그걸 이제 핸들에 보면 그 두 개의 그 스크롤 그 휠이 있잖아요. 그 휠 중에서 그 왼쪽 편에 있는 휠, 그 휠을 이렇게 돌리면 그 와이퍼 스피드, 와이퍼를 1단으로 할지 2단으로 할지 3단으로 할지 자동으로 할지 아니면 꺼짐으로 할지를 그 스크롤, 그걸 따라따라 돌려가지고 그걸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이죠. 그게 됐다가 또 안 됐다가 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안 되다가 그게 최근에 들어왔었는데, 또 어떤 버전에서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요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설정하기에 따라서 펜 스피드를 다르게 이렇게 그걸 휠을 돌려가 할 수도 있고, 화면 밝기, 브라이트니스를 그걸로 해서 선택을 해 놓으면 그 조정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와이퍼 스피드 요게 좀 요걸로 해놓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테슬라 그 와이퍼가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해놓으면 그게 딱 내 마음같이 좀 잘 해주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이제 그 레인 센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와이퍼가 자동으로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레인 센서가 없고 그 카메라로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보고 그걸 이제 스피드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좀 현실과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비가 얼마 안 오는데 막 심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좀 몇 번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되고 했는데도 또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나는 1단으로 해놓고 가겠다, 2단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런 걸 이제 스크롤 휠로 이렇게 딱딱 조정을 하면 되게 핸들에서 손을 안 떼도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딸깍딸깍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편리하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테슬라 소식을 좀 더 보면, 그 테슬라가 스티어 바이 와이어 이 방식을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6월에 다시 제출했다고 하는 거죠. 스티어 바이 와이어에 대한 그 특허를 다시 제출했는데, 결국은 이제 핸들을 돌릴 때 그게 이제 타이어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타이어도 이렇게 돌고 하는,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방식으로는 지금 차들은 거의 다 이제 물리적인 방식으로 그게 돌아가도록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와이어, 그러니까 이제 전기적 신호를 해서 전기선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신호를 줘가지고 타이어의 축이 움직이도록 하겠다 이건데, 그래서 이거를 좀 보니까 이게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에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포스팅이 요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저거 하더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일반 노멀한 그 차들은 조금만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쓴 이런 차들은 그냥 150도라고 지금 나오는데, 보세요. 아이고. 왼쪽은 스티어 바이 와이어죠. 오른쪽은 노멀 스티어링인데, 노멀 스티어링은 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3바퀴 막 이렇게 3바퀴 4바퀴 정도로 많이 돌려야 되죠. 근데 스티어 바이 와이어 왼쪽을 보시면 조금 해서 최대한 150도 정도만 이렇게 돌려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되게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크 스티어링 휠 같은 그런 거에서는 조금 모양이 네모난, 핸들이 네모나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막 몇 바퀴 돌면 되게 좀 불편하겠죠. 근데 자율주행 할 때도 요게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되면 훨씬 편하겠죠. 걸릴 일도 적고. 근데 일반 핸들을 쓴다 그러면 막 한 3바퀴씩 막 돌려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번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들어가서 지금 뭐 이거는 모델 S나 X에서 핸들을 돌리는 건데, 이거는 노말보다는 좀 적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바퀴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스티어 바이 와이어로 해서 사이버 트럭이 돌아가는 영상을 보면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 영상 말고 이 영상을 보면 이 안에 여기 화면 안에 보면 그냥 조금만 돌리는데도 이 타이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 핸들을 조금만 돌리는데도 타이어가 다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식으로 스티어 바이 와이어의 장점 같은 걸 생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요건데,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동적 가변 저항 비율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모든 증거는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를 통해 차량은 운전자가 다양한 속도로 차량을 조정하기 위해 스티어링 휠을 얼마나 돌려야 하는지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돌려야 되는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네요. 설정을 조금만 돌려도 되도록, 아니면 뭐 일반 노말 그런 차 스티어처럼 그만큼 돌려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이버 트럭은 요크 스타일 휠과 관련하여 완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 첨부된 동영상과 사이버 트럭 100%의 동적 가변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모델 X 요크가 회전하는 영상은 사이버 트럭에서 본 것과 다른 동작을 보여줍니다. 사이버 트럭 바퀴는 그다지 많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결국에는 사이버 트럭에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들어갈 것 같다 라는 그런 추측이지만 되게 그럴듯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우주군이 스페이스 X와 계약을 했다는 내용인데, 10번 이제 그 우주선 로켓을 발사하는 그 비용을 12억 3천만 달러로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계약서 내용이 밑에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사실 요새 그 테슬라 주가가 되게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 스페이스 X가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주식을 살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고요. 또 다른 소식을 보면 이 홀마스 카달로그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을 적어놨는 걸 보니까, 레거시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사가 말을 하면 미디어들이 너무 이렇게 과장하고 왜곡해서 이걸 이제 보도를 한다 그러면, 레거시 오토가 우리는 EV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미디어들은 봤어? 테슬라는 특별한 것이 없어. 폭스바겐은 내년까지 이들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장해서 미화해서 보도를 하는 거죠. 근데 레거시 자동차 회사가 또 사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좋은 EV를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좋은 EV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는데 미디어는 봤어? 좋은 EV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이건 좀 아무튼 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의 그런 발표를 미디어들이 너무 좀 과장이나 왜곡이나 해서 하는 걸 좀 비꼬는 그런 거죠. 그리고 좀 X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졸음 방지, 졸고 있으면 얘가 이제 치는 거예요. 싸대기 때리듯이. 그래서 잠을 못 자게, 잠을 깨워주는 그런 이제 도구라고 하는데, 좀 웃겨서 가져와 봤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11월 30일 날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토익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모델 Y를 지금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싣고 끌고 가는 토익도 잘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는 그 서비스 모드라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거의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죠. 그런데 서비스 센터 같은 데 가면 서비스 모드에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차를 고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 모드에 정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우리 같이 이제 IT라든가 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 모드 보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면 이 영상이 있는 걸 이제 사진을 스크린샷을 찍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냉각수 같은 게 흘러가는 그런 거를 이 영상으로 있는 게 있는데, 영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여기 이건데, 자, 영상. 서비스 모드에 들어가는 이걸 자세히 계속 보다 보면 그 다음에 그 대만에서 자동차 판매량 그 순위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전체 자동차 중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옥토버, 그러니까 10월 달에 1등이 모델 Y인데 687대. 대만은 작은 나라라서 687대만 팔아도 1등 하나 봅니다. 2등이 메르세데스 EQ 뭐 이렇게 되고, EV 세일즈네. 그러면 전체 자동차가 아니고 전기차 중에일 수도 있겠네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150도 정도만 돌려도 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음 경고 이 기능이 제대로 들어온다.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소프트웨어에서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레인보우 로드도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이스터 에그 중에 레인보우 로드가 있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4번인가 8번인가를 이렇게 하면 레인보우 로드가 작동해 가지고 결국 이제 꽃길을 가는 듯한 그런 이제 게 되는데, 레인보우 로드 이스트 에그가 활성화 되는 동안 차량의 주변 조명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색상이 다양하게 이제 순환이 된다. 이런 기능이 이번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네요. 통화 제어, 전화 통화 제어가 있는데 운전대에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오면 그걸 이제 거부 응답 받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화면에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끄는 것보다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핸들에서 바로 이거를 왼쪽 스크롤 버튼을 사용해 가지고 음소거 해제 하거나 끌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된다고 하네요. USX와 모델 3Y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지대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각지대 그 카메라 이 그 깜빡이를 넣으면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카메라 영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나왔을 때 다른 위치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컨트롤에 들어가서 자동 조정 장치에 들어가서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로 이동해서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텍스트 크기도 지금 이제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됐는데 저는 이게 눈이 나빠가지고 어떤 화면 그 운전자석 쪽에 그 화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글자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안 보여서 보기 힘들다. 몇 미터 남았다는 거야. 몇백 미터에서 우회전하고 좌회전 해야 되는지 그 숫자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불편한데 그 텍스트 크기를 좀 더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기능이 들어가나 봅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그 음악을 들을 때는 우리가 주로 스포티파이 아니면 이제 애플 뮤직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스포티파이가 좀 더 이제 앱 업데이트 돼 가지고 더욱 친숙한 모양과 느낌으로 스포티파이 음악 재생 목록 팟캐스트 오디오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스포티파이가 처음에는 그 음악만 했다가 나중에 그 팟캐스트, 오디오북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돼서 좀 다양하게 음악만 들는 게 아니고 팟캐스트, 오디오북 이런 것까지 듣게 돼서 되게 좀 활용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블루투스 게임 컨트롤러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그 아케이드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테슬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러, PS5, 플레이스테이션 5 컨트롤러 이런 거 이제 공식적으로 제대로 잘 지원하게 된다. 그거를 이제 블루투스 패널에서 요걸 이제 설정을 하면 된다는 거네요. 따뜻한 디스플레이 색상 이게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서 화면이 좀 차갑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밤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블루라이트를 이렇게 줄이고 기능을 쓰면 따뜻한 색상으로 화면이 좀 바뀌거든요. 밤에 차가운 색상 보면 더 우울하니까 밝은 색상, 따뜻한 색상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혹시 안 쓰시는 분들은 블루라이트 줄이기 이걸 써서 밤에는 좀 따뜻한 색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보다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 혁신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리스크를 저걸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함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도전을 하고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기술 혁신이라든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그런 거를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스바루도 그 NACS 대열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스바루에서 공식적으로 뉴스 릴리스를 낸 거를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이제 그 스바루도 2025년부터 테슬라의 NACS 충전 규격을 따르는 걸로 해서 15,000개가 넘는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스바루 자동차들도 충전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테슬라 주식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마진 압박 가속, 믿을 건 자사주 매입. 결국은 테슬라 주가가 지금 $200 근처까지 떨어져서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죠. 우울하고 뭐 화도 나고 좀 그런데 그래서 마진 압박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마진, 그러니까 가격을 자꾸 내려서 마진을 줄이니까 테슬라 주가도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마진을 더 높여라 이런 이제 주주들은 이제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테슬라는 지금 그 경기가 되게 좀 여러 가지 고금리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동차를 잘 안 사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을 내려야, 낮춰야 그 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마진을 포기를 하더라도 가격을 자꾸 내리려고 하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 그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에는 엄청난 그 압박이 돼서, 사실 최근에 그런 회사들이 다들 전기 자동차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거의 뭐 포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그리고 뭐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했던 거 그런 걸 다 딜레이 하거나 재검토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그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못 맞추는 거죠. 그 어딘가요? 포드인가요? 거기 보니까 EV 자동차 한 대 팔면 거의 5천만 원씩 손해가 난대요. 한 대 팔아서 한 대 손해가 나는 정도로 그 출혈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결국은 EV를 포기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 시장은 결국은 테슬라가 다 먹겠죠.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네, 이상 전기차 알려준 남자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